오늘은 위인들의 깨달음, 그 세 번째, 장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태까지의 위인들도, 또한 오늘의 주인공인 장자도 관계에 대해 주의할 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겠지만, 많은 위인들은 그것이 관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크게 변하여 성공할 수도 있는 반면, 더 진 걸 모르고 달콤한 유혹에 다가온 쥐가 덫에 걸리듯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으나 나를 망하게 하는 함정인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이전까지 보아왔듯이 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관계를 끊으라고 하겠고, 또 누군가는 그렇기에 신중하되 나의 사람에겐 더 잘해달라고 할 것이며, 또 어떤 누군가는 적당히 이용하며 교활함을 가르칠 것이고, 어떤 이는 흘러가는 대로 신경 끄고 살라며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일장일단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논하는 것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장자는 이에 대해 8가지 과오를 범하는 자를 조심하고 본인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쳤고, 일정한 계획과 수련을 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자가 말하는 처세술과 인생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착하는 사람을 주의하여라. 이는 자기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덤벼드는 일을 말한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흔들림이 없는 일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는 않으면서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공격적으로 덤벼드는 이들을 지칭한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하며 분수를 두고 조종하려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있다 보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의 생각을 흐리고 마음의 중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세운 뜻이 있다면 어떠한 방해에도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 바람 속에 갈대처럼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착은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짓으로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의 결과이고 꼼수다. 둘째는 망령을 경계하라. 망령의 본뜻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 있는 상태다. 즉,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을 망령이라 칭한다. 우리는 본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숙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수를 피할 수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령들은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변하니 이것이 바로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다. 본인이 할 얘기들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만 중시하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망령 중에서도 더욱이 주의할 이들이 있으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수치스러움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얻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고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남의 상처를 뒤집는다. 지나간 과거나 과오를 드러내어 끊임없이 상처를 덧나게 하는 부류들은 상대를 폄하하는 것에 급급하여 본인의 악행을 보지 못한다. 대화가 끝난 뒤에 속이 더 답답하고 기분을 얻지 않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스스로도 성찰하라.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있으며 그들에게 물들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도 지키기 위함이다. 제일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답하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논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아첨을 경계하라.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알랑거리며 억지로 말하는 건 간사한 아첨이다.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고 정진하여 실력을 쌓고 더불어 격에 맞게 상대방을 향한 예의와 처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함에서 나오는 편법과 이기심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보통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듣기에 좋은 말은 멀리하고 듣기 싫고 나쁜 말은 가까이 하여 계속해서 발전해야 함을 명심하라.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행동으로 당신을 지켜 세우며 말하는 이가 있다면 경계하라. 아첨과 칭찬은 다르다. 칭찬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성과에 대해 감탄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첨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 입에 바른 말로 기분을 좋게 해주어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용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첨하는 부류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며 살아간다. 기생하던 사람이 멀어지면 또다시 붙어서 기생할 사람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이들은 본인의 소양을 키울 실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고열을 먹으려 하는 것이나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 스스로 이를 실력이라고 생각하기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말라. 편법을 통해 손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니 능수능란하게 아첨하는 자를 곁에 두면 상대방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곧 패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라. 끊임없이 의심하되 동시에 스스로를 신뢰하라. 자신이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겸손하라. 누군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쉽게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현명한 군자는 아무나 옆에 두지 않는다. 보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자신도 배우며 그 상대는 자신을 존경하게 함으로써 아첨이 아닌 경외감으로써 스스로 따르는 이들을 만든다. 넷째로 분수를 경계하라.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건 분수다. 주어진 일에 수행할 능력이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 듣지 않고 섣부르게 자기 방식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건 고집불통과 만사불통의 지름길이다. 배움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해하는 일이나 배려해야 하는 일에 서툴고 실수가 많다. 분수 떠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유난 떠는 이를 곁에 두지 말라.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그런 이를 곁에 두고 안고 가려는 이 또한 크게 나아갈 수 없다. 때로는 대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인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으며 주위에 그를 경계하거나 나아가 적이 되는 이들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들의 곁에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고 옳고 그름도 모르는 헛된 말들 속에서 살아가기 쉽다.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며 섣부르게 일을 대처하면 항상 일을 그르치게 된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니 본인 또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다섯째로 참소하는 자를 주의하라.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바로 참소이다. 자신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흠결만을 더욱 과장하여 쉽게 말한다면 그건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고질병으로 악화되어 자신을 침몰시키는 부메랑이 된다.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다. 해악이 되는 말, 상대의 약점을 잡아 깎아내림으로써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본인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참소를 즐기는 사람은 마치 작은 일이 점차 커지듯이 제각각의 사람들에게서 단점만을 찾다가 나중에는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사물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깊은 신뢰나 믿음을 얻기 어렵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앞에서 험담을 할 때에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동의하고 맞장구를 쳐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남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참소를 하는 이들은 본인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기는 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언을 하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낸다. 그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소기의 경을 읽는 것과 같다. 아무리 쓴 약이라 하여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만병을 낫게 하는 약이 있다 한들 그것을 먹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 여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와 같이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말을 쏟지 말라. 이것은 감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 될 거이며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있어도 편을 가른다. 본인의 의도하에 관계가 정립되기를 강요하며 자신의 무리를 형성하면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음을 낙으로 삼는 이들이니 이는 후에 그 자신을 위협하기도 하며 나를 위협하기도 하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를 곁에 두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좋은 사람과 적이 되고 싶지 않다면 참소를 저지르는 자를 멀리하라. 그들의 어두운 기운과 습관이 나에게 물들기 쉽다. 여섯째는 이간질을 경계하라. 상대방의 좋은 관계를 갈라놓는 건 이간질이다. 누구든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바르거늘 자신의 행동에도 믿음과 책임성이 없음이기에 주변인의 마음을 교란시켜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갈라놓으려는 치졸한 처세술의 한 방법이 이간질이다. 참소하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짚었지만 가장 쉽지만 가장 자신을 위협하는 처세술이 바로 이간질이다.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때로는 그 스스로를 위협하고 또 때로는 당신을 위협하기도 하니 그런 이를 곁에 두는 것은 마치 범을 곁에 두겠다는 것과 같다. 다른 이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으나 그 공포는 자기 자신에게도 늘 존재하게 될 것이다. 치졸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와 말을 바꾼다. 자신의 행동에 믿음도 없고 책임지는 자세도 부족하다. 또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고 중심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이다.
혹시 주위에 악의를 가지고 이간질하는 자가 있다면 즉시 인연을 끊어버려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도대로 교란되지 않으면 상황을 부정하고 눈과 귀를 막는다. 거짓말로 약점을 숨기고 과장해서 자신을 포장한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간질하는 이들의 입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런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한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이다. 사람을 헐뜯는 것이 일상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거짓말로 약점을 숨기고 과장해서 자신을 포장한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간질하는 이들의 입이다.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심지어는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한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소인배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비열한 짓도 악랄한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들을 최대한 멀리하여 해를 입지 말라. 일곱째로 간특함을 경계하라. 나쁜 짓을 꾸짖지 않고 칭찬의 상대를 타락시키는 것이 간특함이다. 나쁜 짓을 한 상대방을 덕화시키지 않고 위선적인 배려와 헛된 당위성으로 포장해 더 나쁜 길로 타락시키는 짓은 자신이 무덕함을 더 키우는 행위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냥 넘어가거나 모르는 채 하는 것은 편하지만 비겁한 행동이다. 그러나 당장의 편리함은 곧 나를 죽이는 달콤한 독약이니 군자라면 늘 모든 것을 주의하듯 이러한 말들에도 주의를 하여야 함을 기억하라. 나아가서 그것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것과 속이 다른 사람이므로 간사하고 위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바꾸어 보겠다거나 정에 의해서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그렇게 물들기 쉽다. 깨끗함이 더러움에 물드는 것은 매우 쉬우나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기엔 더욱 큰 희생이 따르며 자신도 그 더러움이 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간특한 자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기가 어려워지니 이런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난세의 많은 영웅들도 시대를 호령했던 왕도 이러한 간특한 자들로 인해 망한 일이 많음을 보라. 어부가 일은 낚시를 하는 것이고 농부가 하는 일은 밭을 가는 것이다. 불순물이 끼지 않게 계속해서 솎아내는 것이 당연하거늘 어찌하여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속금이 필요한 것은 알지 못하는가? 그것 또한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농부는 추수의 때에 후회하듯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간질을 쳐내지 못한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나아가지 못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음흉한 이들을 경계하라.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알아내는 건 음흉함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거짓 없이 자신의 속셈을 가감 없이 보여주면서 소통함이 바른데 거짓으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건 음흉함의 실체다. 음흉한 자와는 신뢰를 쌓거나 올바르게 소통할 수 없다. 언제든지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믿음이 없다. 엉뚱한 생각으로 악랄한 마음을 품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비겁하게 행동한다. 이는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죄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음흉한 자와 엮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어떤 이들은 이를 처세술로 여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으니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전쟁에서 있어 상대의 전략을 알고 모르고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정도이며 이를 모르기에 서로 첩자를 숨기고 전략 싸움을 하며 계속해서 수의 수를 읽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는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기에 어떠한가랑 상관없이 나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반면 상대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순간 약점을 쥐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입장은 확실하게 차이나게 될 것이다. 고중유락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넘치는 가운데 온전히 나의 삶을 즐기며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천지는 비록 크지만 그 변화는 균등하며 만물은 비록 종류가 많으나 다스려짐 또한 하나이다. 천지 자연에 통하는 것이 덕이고 고루 미치는 것이 도다. 하나에 통하면 만사가 이루어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귀신도 탐복한다. 언제나 뜻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삶에 몸부림치려 해봐야 의미가 없다. 큰 뜻 아래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비한 무언가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의 미련을 갖고 발버둥 치지 말고 삶에 집착하지 마라. 길이란 걸어가며 만들어지는 것이며 오래 살수록 욕이 생기고 부할수록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인간이 따질 수 있겠는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세상을 논할 수 없듯 세상의 무언가를 전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은 찾을수록 오히려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정지는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진정 어리석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그저 지금 가진 지식에 만족하고 멈추면 그만이다. 하지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물 속의 개구리일지라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 우리는 평생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그와 같은 이들과의 사귐을 활발히 하라. 오늘은 장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장자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호접지몽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기는 하나 쉽게 말해보자면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깨어보니 장자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일화입니다. 이를 겪고 장자는 내가 나비인데 사람 꿈을 꾸는 걸까? 사람인데 나비 꿈을 꾸는 걸까? 라며 꿈과 현실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의미 없고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 순간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장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을까?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볼까? 할 수 있을까? 등등. 하지만 장자는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라 자신의 나아가는 길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과감하게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어떤 위인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달해 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